적당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회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다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벌리면 몸을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조금 벌리면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몸이 흔들려요. 안녕하세요, 김정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나홀로 골프치기 골프 독학 완성 두 번째. 그립은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셨나요? 이 그립을 열심히 연습하셨으면 이 다음 단계도 어렵지 않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어드레스를 하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마나 다리를 벌려야 합니까? 우리 막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세요. 조금은 얼마 정도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회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다리를 벌려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벌리면 몸을 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조금 벌리면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몸이 흔들려요. 이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약간 통통한 사람, 마른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도 골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없이 골프를 하시려면은 내가 정답을 찾기보다는 내 걸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깨 넓이로 벌리세요가 아니라 제 넓이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 어깨보다 넓어 보이나요? 좁아 보이나요? 어깨보다는 넓은 편이 보통 무게중심을 잡기 훨씬 편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레슨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들이. 근데 어깨 넓이로 딱 벌려도 내 회전이 좀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 넓게 벌리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흔들려도 살짝 좁게 벌리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회전을 충분히 하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 다리를 벌려주시면 이게 어드레스의 기초가 되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를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스탠스를 벌린 다음에 내가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서서 무릎을 딱 세우지 말고 무릎을 살짝 힘을 빼고 엉덩이를 툭 밀어보세요. 이렇게 뒤로 탁. 뒤에 누가 있네? 툭 하고 밀어보고 그대로 팔을 내리면 여기가 어드레스 지점입니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내 몸에 맞는 어드레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얼마만큼 뭐 90도, 뭐 45도, 15도 어떻게 맞춰요? 제 몸에 각도기가 달렸나요? 그렇게 배우면 내가 누가 옆에서 봐줘야 되고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혼자 하는 골프인데. 나 홀로 골프 치기인데 저는 지금 제가 평소에 쓰던 대로 친 거예요. 저는 많이 쳤기 때문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눈에 익는 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이 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서 나중에는 이런 뭐 동작들을 하지 않더라도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을 치기 전에 알려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공을 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립을 한번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쓰셔서 하나 툭 치고 이대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셋업을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립 잡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놨다가 다시 한 번 더 그립을 잡는 이런 동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잘 치고 이제 세련된 골퍼들을 보면은 그립을 잡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면 훨씬 좋아요. 이 모든 동작들이 익으면 이렇게 대놓고 아예 테를 딱 내려놓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요 감각을 익히시라는 거예요. 너무 붙이는지 서는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몸에 익히다 보면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셋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거기까지를 연습하는 게 또 이번 주에 큰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드레스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요걸 잘해야 앞으로 큰 스윙을 하든 작은 스윙을 하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골프를 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설명이 길었죠, 여러분? 셋업은 이제 그만 설명해 드릴게요. 또 셋업을 너무 많이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자, 이제는 진짜로 공을 치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에 가시면 티가 있어요. 그럼 티에 공이 올라옵니다. 그럼 요 높이에서 치시는 건데 바닥에 있으면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때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좀 다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티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어드레스 치신 다음에 자, 그냥 몸을 고정해 놓으세요. 팔만 움직이는 겁니다. 팔과 어깨로만. 왜냐면 큰 스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위험해요. 이 공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 앞에까지만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어드레스를 쓰시고 팔만 뒤로 쭉. 자, 몸을 막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이 작은 동작에서는 그냥 팔만 쭉. 이럴 때 왼손으로 밀어주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 팔꿈치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살짝 뺀 상태에서 왼손으로 쭉 밀어주시면 살짝 똑바로 나가겠죠? 이런 동작을 하시면서 처음에 공을 맞히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잘 안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실 땐 당연히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을 잘 맞히실 수 없습니다. 물론 공을 잘 맞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운동신경이 정말 좋으신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을 맞히면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 내가 공을 이제 좀 잘 맞히게 되는데 그러면 요것만 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요거 다음 단계를 알려드릴 건데요. 하프 스윙이에요. 하프. 하프라는 건 영어로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초를 좀 연습을 하실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쓰셔서요. 똑딱이에서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팔을. 이 왼팔을 사실은 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 왼팔이 축이기 때문에 구부러지면은 타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땅볼만 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퍼요. 내 공이 멋있게 날아가는 거 쫙 포물선처럼 그래서 날아가는 걸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슬픈 일을 하지 않으시려면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왼팔을 좀 펴주세요. 많이 어려우신 분들, 좀 많이 내가 몸이 뻣뻣해 그러신 분들은 살짝 힘을 살짝 푸는데 이렇게 구부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쫙 피고 있기가 어렵다면 살짝 힘을 풀어주라는 거지 힘을 푼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부러지진 않아요. 오른손은 오른손은 이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왼팔은 보시는 것과 같이 좀 펴주신 다음에 오른손은 똑딱이 때처럼 이렇게 해서 이게 올라가면 구부러지겠죠. 그냥 오른팔에 내가 힘을 너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왼팔이 리드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구부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팔이 여기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윙 들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펴져 있어요. 그럼 오른팔도 펴져 있어요. 그럼 안 맞죠?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곳을 잡고 있을 땐 당연히 들면 왼팔이 펴져 있으면 오른팔은 약간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딱 그 정도입니다. 더 구부릴 필요도 더 필 필요도 없이 그냥 왼팔에 맞춰서 오른팔이 구부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몸을 회전하는 일인데요. 몸이 나는 뻣뻣해. 그런 분들은 뭐 팔로만 이렇게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실 필요 없이요, 여러분. 이렇게 돌 때 내 골반이 좀 돌아주면 어깨만 가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잖아요. 내가 도는 만큼, 그냥 내가 회전하는 만큼 왼팔의 리드에 따라서 골반도 살짝 그냥 힘만 풀어주세요. 너무 탁 고정해야 돼 이러실 필요 없이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어드레스를 쓰면 스파이크라고 이제 발 밑에 이렇게 찡이 달렸어요. 이게 잔디에서 이렇게 비틀어도 잘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은 스파이크가 잡아줬죠. 자, 무릎은 힘을 살짝 풀어주면 구부린 상태에서도 무릎은 발보다 훨씬 많이 움직여요. 발은 안 움직이죠, 여러분. 무릎은 훨씬 많이 움직여요. 골반은 무릎보다 훨씬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크는 발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들면 무릎은 살짝 움직인 듯 안 움직인 듯 보이죠? 그럼 골반은 돌아간 게 보이죠? 딱 요 정도입니다. 너무 막 이렇게 돌리시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골반은 어차피 내가 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돌아가려고 해도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힘만 살짝 풀어준 상태에서 그냥 유연하게 갈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과 반대쪽 스윙은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올라갈 때 내 힘으로 올렸고 내려올 때는 뭐예요? 체나 이런 스피드에 의해서 딸려가기 때문에 체중이나 다리가 딸려가는 것 뿐입니다. 거의 같다 그러면 임팩트는 어드레스와 비슷하겠죠.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왼발에 살짝 더 체중이 갔네? 이렇게 서 있다가도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살짝 삐뚤어. 이게 바로 임팩트 자세입니다, 여러분. 백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이렇게 삐뚤어 서보세요. 대신 골반이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살짝 뒤로 빼주면서 체중을 살짝만 비틀면 이게 백스윙. 자, 서로 골반을 살짝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체중을 이렇게 탁 하면 이쪽으로 살짝 왜 체중이 왔어. 이게 임팩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내가 반스윙을 만들 수 있죠. 이게 속된 말로 하프스윙이라고도 하고 반스윙이라고도 하는데 반스윙을 하실 때 여러분 크게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내가 공을 맞히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세게 치는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을 맞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크게 들어도 공을 맞힐 수 있구나를 연습을 하는 거지, 이걸 공을 세게 뭐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을 맞추기만 한다는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맞추실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도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저도 힘나서 더 열심히 이 영상을 찍을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채를 꼭 잡으셔야지만 연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맨몸으로도 한 번씩 해보시면 훨씬 몸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풀스윙을 끝까지 달려드릴 거예요.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죠. 근데 이 풀스윙을 잘 하시려면 역시 이 똑딱이 하프스윙을 열심히 해오셔야지만이 풀스윙을 배워도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